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들어가서 415페이지 환경, 생태계, 자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과 사회라는 말을 쓰듯이 이 자연의 환경 문제, 자연의 생태계 문제를 환경이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표현하죠. 요즘은 환경이란 말보다는 에코시스템, 생태계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거는 에콜로지컬 시스템의 준말이죠. 자연은 알다시피 네이처고. 그럼 이 세 가지 개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줄을 보면 환경이란 생명체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다. 생명체라는 것은 인간만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양이의 환경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길고양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길고양이들이 워낙 도시화가 되니까 서식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 캣맘 너그러운 아주머니들이 막 길고양이한테도 밥을 주고 그러면 길고양이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생명체 중에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을 둘러싼 삶의 조건, 이게 환경이다. 환경을 한자로 쓰더라도 고리환, 경계경. 영어로도 environ이라는 동사가 에워싸다, 둘러싸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중심으로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삶의 조건이 환경이죠. 그래서 원래 자연환경만 환경이 아니라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뭐 사회적 환경도 있고 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사회문화 환경, 인간화된 자연환경, 조작된 환경. 그러니까 도시다. 그러면 도시라는 것도 인간의 중요한 삶의 조건이죠. 근데 도시는 꼭 자연만 있는 게 아니죠. 아파트, 숲, 아스팔트, 고속도로. 이건 자연을 파괴한 조작된 환경이죠. 한자로도 이 환이 고리환, 그래서 금반지 그러면 금환 그러네, 금환. 고리란 건 뭡니까? 반지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사이클이죠, 서클. 인간을 중심으로 한자도 인간을 둘러싼 어떤 동그란 원 같은 고리가 환경, 그 경계. 인바이런먼트도 인간을 둘러싼 삶의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 끝에서 여섯째 줄, 우리가 환경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서 야생적 산, 바다, 들, 동물들이다. 그럼 애완견은 야생적 자연환경이겠느냐? 원래 개도 원래 들개였겠죠. 요즘 보면 유기견들이 산에 들어가서 야성화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작된 애완동물은 조작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농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이 18세기부터 이제 환경을 본격적으로 파괴한 거지만 농사를 짓는 것도 일정한 정도 땅을 개간하잖아요. 뭐 산을 화전민들이 일궈서 그 안에 씨를 뿌리고 그런 것도 일종의 인간화된 자연환경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자연환경은 야생 상태의 산, 바다, 들. 다음 사회문화 환경은 사회제도, 사상, 공산품 등 문화적으로 조성된 환경. 여기서 환경과 사회 할 때는 당연히 첫 번째 자연환경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넘어가는 거죠. 세 번째 domesticated, 인간화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농토로 변한 벌판. 원래는 들이었는데 농사 짓기 위해서 씨 뿌리면 이거는 인간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조작하고 인간화되는 뭐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축. 그러니까 원래 신석기와 구석기의 차이가 뭡니까? 구석기는 수렵 채집이잖아요. 수렵이란 건 사냥이죠. 기술이 아직 발전 안 되니까 지나가는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고 주워 먹는 거죠. 채집은 떨어져 있는 식물을 주워 먹는 건데, 신석기는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이제는 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 때는 주로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사냥감이나 먹을 식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데 반해서 신석기는 농사를 짓고 이제는 사냥해온 동물을 바로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가축으로 기르는 거죠. 그래서 소를 농사에도 써먹고 길러서 잡아먹고, 이제는 주워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씨를 분리해서 재배해 먹는 게 이제
농업, 신석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작된 환경이란 실내 장치, 가옥, 그러니까 인테리어, 주택, 공원. 공원도 사실 조작된 환경인데 울산에 보면 지금 공원이 많지는 않죠. 울산대공원이 있지만 그리고 바로 이제 한 달 남았는데 7월 1일부터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앞으로 뉴스를 잘 보시면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인데 이게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안 된다. 이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어요. 근데 헌재가 그 당시에 10년의 여유를 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때까지 이거를 시유지로 사들이든지 하여간 공원 용도에 맞게 잘 하도록 하고 일몰이란 건 뭡니까? 해가 지는 거죠. 근데 10년의 여유를 주고 10년이 딱 되면 공원 부지라고 지정돼 있어도 해제시킨다. 일몰이니까 소유자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공원이 별로 없는데 또 울산에 보면 마지막 주에 지역사회 환경 문제 할 때 잠깐 나오겠지만 차단 녹지라고 워낙 석유화공단, 자동차, 조선 이런 공업시설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도시 거주지로 안 오게끔 차단하는 숲, 그러니까 녹지란 거는 나무를 심는 땅이죠. 그런 데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거 역시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훼손되고 있고 일부 도시공원 중에 차단 녹지로 지정된 것도 이 일몰제에 따라서 또 아파트로 변환되든지 뭐 아파트도 서민들이 값싸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더 지어야 필요는 있겠지만 이럴 때 이제 아까 자연의 사회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경중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지금 필요한 게 우리가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숲을 만드는 일이냐 아니면 아파트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공장을 더 짓는 거냐 이런 판단들을 이 환경과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고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등장하는 인공환경, 인공적인 환경이 바로 조작된 환경이다. 이 도시라는 걸 영어로 인공환경을 built environme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이란 게 인간이 만든 built라는 건 원래 build의 과거분사죠. 건축된 건종, 그러니까 드라이하다는 게 아니라 건축해서 조성한 빌드의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건축된 환경, 인공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416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문제점, 인간 중심적 한계. 그래서 환경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중심으로 인간을 둘러싼 삶의 조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동물도 하나의 환경이고 식물도 환경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동물, 식물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 일단 인간이 중심이다. 인간 중심주의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 생태계라고 했을 때 에콜로지 그러면 생태학이겠죠. 생태학. 여기서 하나 어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 에콜로지는 생태학이고 우리가 지금 환경 보전, 생태계 보전을 얘기할 때도 경제 성장을 지금처럼 계속하면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환경 파괴는 심해질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경제학이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 또는 경제학 그러면 이코노믹스고 이코노미 그러면 경제인데 이게 어원적으로 에코라는 같은 어근이라고 하죠. 어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은 에코를 갖고 뒤에 로지냐 노미냐에 따라서 학문의 네이밍이 달라진다. 생태학은 뭐냐면 집에 대한 로지라는 거는 과학이라는 뜻이죠. 학문. 집의 체계적인 분포를 다루는 학문이 생태학이다. 그래서 이때 집은 아까도 군집, 군락 잠깐 얘기했지만 서식지죠. 서식지. 인간만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군집이 있고 식물도 군락이 있듯이 동물, 식물의 서식지까지 포함한
이 생태계 분포. 그러면 뭐 기후 변화를 따라서 기후 변화의 결과 이제는 귤이 제주도만 나는 게 아니라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에도 서식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생태학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경제학의 집은 뭐냐면 이건 인간의 집이죠. 인간의 집. 그래서 우리가 살림살이 가계 부쓴다 할 때 집안 살림 또는 나라 살림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 노미라는 거는 매니지먼트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자연의 사회적 관리를 얘기할 때 관리죠, 관리, 경영. 이 인간의 집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라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는 생태 경제학이라는 분야도 있듯이 경제학도 인간의 집, 가정경제, 뭐 국가도 나라를 하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라 살림, 예산 짜고 지금 뭐 재난지원금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적자 재정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다 경제학의 내용을 한다면 이 인간의 집의 에코에 동물, 식물의 서식지라는 의미의 생태학적 에코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경제는 인간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해피하고 여러분들의 미래 자손들의 번영이 약속되는 건 아니다. 왜냐? 동물, 식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뭐 이타적인 어떤 애완견, 애완고양이를 아끼는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내가 결국 인간도 어떻게 보면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 식물이 멸종되고 다 오염되고 파괴되면 인간 역시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생태계 먹이사슬의 논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드체인. 생태학을 이제는 경제학만큼이나 더 중요한 동물, 식물의 서식지를 포함한 그런 학문으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러한 생태학적 시스템, 생태계가 이제 환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용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종의 생명이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고 소, 돼지는 또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고 식물은 또 미생물에서 자라고 이게 다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이 결국 동물, 식물을 먹는다. 인간도 죽으면 흙이 되는 거잖아요. 흙에서 다시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 식물을 또 동물이 먹고 이게 어떤 생태계적 순환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어떤 식물은 CO2를 배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원래 이 지구의 균형으로 본다면 인간은 O2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이나 호흡을 하면 CO2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의 관점에서 보면 광합성에 필요한 건 CO2죠. CO2가 있어야 식물은 생존을 해서 그 결과로 O2를 발생시키죠. 이게 인간의 지나친 어떤 문명활동, CO2 배출만 아니면 이게 그냥 균형 상태로 동물, 식물이 지금까지 지구가 생긴 이후로 수백만 년 균형 상태로 잘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300년 동안 이게 깨졌다는 거죠. 생태계적 위기,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환경과 생태계의 개념적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생명과 관계되지만 환경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 중심주의적이다. 인간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생태계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파악한다. 그래서 인간도 생태계의 한 고리에 해당되는 생명체다라는 게 부각되는 거죠. 즉 환경이 인간 중심적 문화적 개념으로 자연과 별도의 인간을 설정하는 환경이라는 개념은 이원론이다. 이원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 말고는 나머지는 다 환경이다. 두 개를 대비시키는 것에 관해서 생태 개념은 이원론이다. 이원론. 인간도 동물이고 잡식성 동물이니까 동물을 먹고 그 동물은 식물을 먹고 하나의 먹이사슬이라는 일관된 시스템이라는 이론론에 입각해서 자연을 파악하는 게 생태계 개념이다. 그리고 환경이 삶의 조건이라면 생태계는 삶의 장소, 거주지, 아까 말한 집,
서식지의 체계적 분포를 의미한다. 또 환경이 구심적, 원심적 이런 거는 구심이라는 건 이 원의 중심, 원을 하나의 공이라고 본다면 공의 중심은 인간이 있는 거죠. 나머지 환경은 원심, 원자, 원심력이라고 그러죠. 구심과 원심의 관점으로 보는 데 반해서 생태계는 관계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론론하고 똑같은 말이죠. 유기적,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총체적 인식을 나타낸다. 자, 세 번째, 자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거의 자연 개념은 생태 개념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생태계라는 건 생명체의 시스템인데 반해서 자연은 생명체 더하기 무생물도 있죠. 예를 들어 공기, 물, 돌, 땅, 이 자체는 생명체는 아니죠. 그러나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무생물은 다 생명체의 삶의 장소로서 전체적인 자연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교과서는 없지만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가이아의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은 가이아가 누군지 알 겁니다. 이 사람은 땅의 남자신이 아니라 여자신이에요, 여자신. 보통 동양에서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죠. 왜냐? 땅은 씨를 뿌리면 잉태해서 뭔가를 생산하니까. 그래서 가이아의 가설이란 건 뭐냐면 이 지구라는 땅을 남자든 여자든 하여간 인간의 신격화 또는 의인화, 무생물인 땅조차도 공기나 물이나 돌 이런 것조차도 생명체, 인간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생명체하고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순환한다.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본다면 기후 자체는 분명히 무생물이죠. 근데 여름에 예전부터 더 덥다. 그럼 더 더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빙하가 녹아서 바다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귤이 더 추운데도 이제 재배가 가능해지고 해양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땅에 없어지는 작물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생명체에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그 생명체에 또 예를 들어 인간이 계속 CO2를 만든다 그러면 그 CO2에서 무생물인 지구, 땅 자체가 또 변하고 이게 상호 연관돼 있다. 꼭 생명체끼리의 시스템이 생태계로만 볼 게 아니라 무생물까지 포함한 지구 전체의 순환 논리를 강조한 것이 가이아의 가설. 가이아라는 지구를 의인화한 땅의 여신이라는 것을 비유로 볼 때 이 지구도 인간, 동물, 식물처럼 하나의 생명의 논리로 같이 순환한다라는 하나의 비유적 법칙, 논리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자연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자연의 인간과의 관계를 보는 두 가지 입장. 그래서 지금도 동양에서는 인간을 좀 더 자연의 일부로 보는 그런 관점. 동양 사상에는 무의자연, 노장 사상도 있고 우리나라도 20세기 직전 일본에 의해서 강점기 이런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그래도 농업 위주, 유교 이런 어떤 자연 질서 속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더 강해졌을 텐데 문제는 아까 말한 18세기 인류세의 시작 자체가 이 서양의 산업혁명 또 제국주의 어떤 지리상의 발견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선 서구적 관점, 서양의 관점은 첫째, 자연과 인간이 존재론 실천적 측면에서 대립되는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에게 위협의 근거, 불안의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 동시에 도시화도 되고 근대화가 되면서 제3세계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원래 아메리칸 인디안이 살았잖아요. 인디안은 그 사람 스스로 인디안을 부른 게 아니죠.
유럽의 백인들이 가보니까 콜럼버스가 인도로 착각한 거잖아요. 아메리카를. 그러니까 그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다, 인디언이다. 그래서 실제 인디언 그러면 인도인을 말하는데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착각해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이 자연에 대한 착취, 동물, 식물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서구적인 정복 관점은 뭐냐?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조차도 미국이 흑인들 노예로 데려가서 막 부려먹듯이 아주 차별과 인간 착취라는 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정복의 관점에서 자연을 지배 착취로 보는 서구적 관점이 있고, 이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고, 동양적 관점에서는 둘째, 자연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총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번째 관점에서 본다면 자연은 환경, 생태계보다 넓다. 환경은 인간 중심의 관점이고, 생태계는 인간과 동물, 식물, 미생물의 먹이 사슬의 관점이고, 자연은 미생물 플러스 무생물까지도 포함하는 지구 전체의 관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적 관점은 생태계의 한 측면으로서 환경을 보고, 자연의 한 측면으로서 생태계를 본다.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화의 구별도 의미가 없다. 자연의 한 질서 속에서 동양 사상은 원래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런 어떤 지나친 개발과 정복이 아닌 순리, 음양, 조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불행히도 서양의 이런 정복적 세계관이 전 지구를 휩쓸게 됨에 따라 모든 대륙이 다 이제 서구적 관점에서 산업화, 자연 파괴에 동참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